제 앞에서 하신 네 분 다 거의 동감하는 부분이라 이게 뭐 또 덧붙이기는 좀 애매하니까 제가 좀 다른 말을 쓰면 이 검사를 지우면 법이 한 800개는 바뀌어야 될걸요? 민법 찾아보니까 민법 구조에 나오더라고요, 검사가. 그러면 검찰청을 없애고 법무청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수사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검사를 지울 수는 없거든요, 또. 그럼 그 자리에 또 다른 이름에 뭘 붙여야 되는데 검사를 그냥 지운다고 지워지나 이게 그런 걱정이 들고 그 다음에 아마 이거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 못할 겁니다. 중대재해 수사를 검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찰청법에 중대사건에는 없거든요. 근데 근로기준법 105조에 검사가 들어와 있어요. 수사권이 있어. 이게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불분명하면 있다 없다를 이번에 그 내란 사건에서도 밝혀졌는데 법원 가서 밝혀지면 만약 수사권 없는 걸로 밝혀지면 앞에 수사는 다 엉망이 되는 겁니다. 수사권이 있다 없다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면 특검이 우리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가 법정 가서 너네는 이거 수사할 권한이 없어 이래버리면 국민 입장에서는 검사만 나쁜 게 아니고 경찰도 무서워요. 일이 나서 응양이나 다 무서운 건데 정치 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정치 경찰도 있고 내가 지금 역대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 프로필 찾아보시면 아마 80% 가까이는 청와대 무슨 비서관으로 다 근무했던 사람일 겁니다. 말 통하는 사람을 불러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그건 참 그렇다. 그 다음에 심지어 언론에 민주당 아니 중간에 세니까 또 어떤 국회의원이 해당 행위라고 그랬는데 아니 법안을 논의하지 않았는데 그걸 논의 못하게 숨기는 비밀도 아니고 그게 해당 행위라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 방식 아닌가. 꺼내놓고 치고받고 싸워야지. 아까 시뮬레이션 그랬는데 군대에서 도사훈련 하듯이 우리는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서로 토론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토론문에 안 적었는데 또 하나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지금 검사가 내란 특검으로 파견되면 갑자기 특검이 되는 겁니까? 검사인 겁니까? 파견됐을 때의 권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법에 없어요. 자기 신분을 그대로 가져갔으면 내란 사건에서 이 사람이 중대범죄, 2개 중대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권을 행사하면 이것도 불분명해집니다. 만약에 군 검사가 특검으로 파견됐을 때 군인 이외의 사람을 수사해버리면 이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뭉뚱그려져 있거든요, 지금. 하여튼 그런 수사권을 자꾸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면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시간이 길어지니까 점프해서 각주 3번 한번 보시면 형소법 개정하면서 직접주의, 공판 중심주의, 그래서 직접 판사가 듣고 재판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럼 기소 여부는 검사가 직접 듣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종이만 보고 결정하라고 그러는 게 말이 되냐? 그 바로 밑에 제가 쓰면 예를 들면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영화가 그 범죄도시인데 마동석이 진실의방에 가서 자백을 들어요. 조서에는 때렸다고 안 쓰겠죠. 자백했다고만 쓰겠지. 근데 검사가 받아보는 거는 폭력 부분은 사라지고 자백한 기록만 보고 송치해야 되는 겁니다. 피의자를 불러서 너 맞았냐고 물어봐야지. 그걸 지금 막아버리겠다는 얘기니까 그건 참 그거 어떡하라고 나중에. 한 번은 물어봐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4페이지 중간에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아니 경찰이 내란 수사 잘하고 있었는데 공수처가 끼어들면서 법률 문제가 발생했어요. 수사권이 있니 없니 복잡한 논쟁들이. 거기 왜 오지랖 넓게 능력도 안 되면서 들어가가지고 시간만 잡아먹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그게 더 복잡하게 된 사건. 그 밑에 거 한번 보시면 수사권 이렇게 쪼개놓으면 환경특사경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특사경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고라파집니다. 각주 5번 한번 보세요. 검찰청을 지우면 특사경을 지명할 사람이 검사장인데 검사장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명을 하죠, 특사경을? 공소청장이 지명해야 되나요? 그 사람은 수사권이 없거든요. 본인이 없는 수사권을 어떻게 지명해서 발생을 시키지? 기관장이 지명하나요? 이 웃기는 제도가 되는 거예요. 특사경 제도 자체를 틀어놔야 되는데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그런 생각이 좀 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중간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까지 독립시키고 경찰 내부의 수사 통제 방안도 아직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순경, 경장, 경사, 경위 이런 사람들도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 사람의 통제에 관해서 지금 경찰 내부적 통제에 관해서 무슨 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잘못된 결정을 어떻게 조질지, 어떻게 리뷰하는지, 경찰 내부에서는 리뷰 장치가 동작하고 있는지, 지금 각 변호사 된 사람들을 뽑아다가 넣으면
그 사람들이 이거 수사 잘못됐어요 그러면 경찰 아저씨들이 들어줍니까? 수십 년 수사한 사람 네가 뭐 한다고 그러고 무시해버리겠지. 그러니까 걔들이 사표 쓰고 나오는 겁니다. 그 각주 8번에 제가 적었던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 각주 6번은 뉴스 많이 보신 겁니다. 50대 경위인 분이 수사권 조정됐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돈 받아먹은. 예. 그건 그 사람이 나쁜 거고, 반면 열심히 수사하고 싶었던 31살짜리 경위 다 갔으면 되게 빨리 성질하고 열심히 산 사람이죠. 얘가 갑자기 수사 파티에 발령 가서 사건 처리를 못하니까 스스로 자살을 했어요. 그거는 시스템이 잘못된 겁니다. 왜 다른 거 있으면 열심히 한 사람한테 수사도 안 가르쳐주고 민법도 모르고 물권도 모르는 사람한테 재산범죄를 맡기면 어떡합니까? 서로 괴로운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건 되게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 경찰 내부에서도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아까도 앞에서도 나왔는데 수사기관이 과잉 수사하는 거는 특징이 걸렸던 하명이 내려왔던 청부를 받았던 그럴 때 열심히 하는 거고, 대개는 귀찮고 수사를 안 할수록 편해집니다. 증인을 안 부르면 조사할 게 안 나오거든요. CCTV 안 보면 없는데 왜 이러고 그러면 제일 쉬워요. 더 잘하도록 어떻게 푸시하는 장치를 만들어야지, 안 하고 냅둬도 괜찮도록 안 빗낙도록 만들어버리면 이건 참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김여은 변호사님 보통의 피해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경찰한테 아무리 가서 푸시를 해도 그냥 뭐 모르겠다 그러고 무책임하게 떠넘기고, 검사도 받아갖고 자기가 어떻게 처리해주고 싶어도 그런 권한이 없다면 내려보내고 계속 도는 거죠.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양홍석 변호사님 발표에도 되게 했는데 저는 주목해서 본 게 47페이지는 아마 법안 한번 발의해 보시면 공무원 징계 시효가 너무 짧습니다. 3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성범죄는 10년까지 가는데 수사 잘못한 사람은 여전히 3년입니다. 근데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 가야 수사의 불법이 나온다 그래버리면 3년은 금방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각주 12번에 적은 게 그겁니다. 이춘재 사건에서 피해자 시신을 발견하고도 이런 시체가 나오면 안 된다고 사체를 덮어버렸어요. 그게 나중에 손해배상으로 처리했는데 그때 현직에 남아있던 경찰 징계를 못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에서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밝히고, 그러니까 징계권자가 알게 됐던 시효 기산점을 바꾸든지 아니면 퇴직 후에도 공무원 연금을 뺏는 제도를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수사 좀 남용하거나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통제할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아쉬운 거나 경찰이 아쉬운 거는 수사경찰 품질을 좀 올리자는 얘기를 10년 동안 했습니다. 당신들이 열심히 하는 거 안다. 근데 우리가 수사를 받아보면 그러니까 좀 레벨을 올려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사람들을. 그래도 그걸 안 만드는 거예요. 10년 동안 안 만들어 놓고 우리도 잘할 수 있다고 계속 그러면 못 믿겠으니까 사실은 퇴직하셨던 그 국수본부장이 되시기 직전에 제가 이걸 발표했었거든요. 아무 방안이 없었어요. 경찰청과 달리 국수본에서 따로 뽑아라. 수사 전문요원을. 그러다 퇴임사에 나오더라고. 이런 전문요원을 못 뽑아서 아쉽다고. 그럼 2년 뭐 했냐고 도대체. 좀 물건도 알고 자본시장도 아는 사람한테 수사를 맡기면 되는데 그 시험 치고 순경 들어간 사람이 뭘 아냐고 도대체. 그런 게 아쉬우니까 사실은 좀 그렇다. 그 다음에 다들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게 이제 그나마 수사의 불법을 공판에 기소해주면 공판장에 가면 판사라도 보는데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이건 어떻게 되죠? 약식명령 제도가 남아있는 한 경찰 서류에다가 표지 붙여서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자기 방에서 앉아서 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무슨 재판인 건지 이게 걸러낼 장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그럼 약식명령도 폐지하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권 하나 뺏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시스템으로 엮여 있는 건데 너무 눈앞에 몇 가지만 빼면 아까 방금 우리 금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수사권 박탈하면 천국에 오는 것처럼 설명해갖고는 큰일 난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